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제가 재혼한 지도 벌써 15년이 지났네요. 재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져 그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요새는 아이 학교 보내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 전 남편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저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눈에 뭐가 씌웠던 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제 스타일도 아니었고 나이도 띠동갑 연상인 남자와 왜 결혼을 했었는지 저도 참 미쳤었죠. 저의 부모님께서는 남편의 나이 듣고 극렬하게 반대하셨지만 결국 딸이 좋다는 걸 이기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단식 투쟁까지 하시면서 몇 날 며칠 알아 누우셨지만 그땐 그 남자 뭐 그리 멋있어 보였는지요. 시댁에도 잘 보이려고 아양이란 아양은 다 떨고 제가 참 어리석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나이 23살에 35인 아저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남편 인물은 별로여도 듬직하고 다정한 성격이 정말 좋았어요. 이 남자에게 평생 내조하고 믿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죠.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뜸 앞치마를 주시면서 설거지를 시키시더라고요. 다 하고 나니 저 앉혀놓고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신혼여행 가서 전화 한 통을 안 하는 거니? 이러니 어린애들이 싸가지가 없다니까? 라고 하셨죠. 신혼여행 간 첫날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드리지 않았냐고 하니 시어머니께선 불같이 화내시며 이러시더라고요. 신혼여행 몇 박 갔으면 매일매일 시시때때 전화해야지. 어른이 걱정하는 생각도 안 하니. 우리 아들이랑 밥은 뭘 먹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잠자리는 어땠는지 이런 게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한참을 혼났습니다. 몇 번의 구원의 눈길로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남편은 그저 딴청만 부릴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제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저녁 준비하라시는데 솔직히 속상하더라고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피곤한데 덜컥 설거지에 야단까지 맞고 저녁 준비까지 하려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음식도 잘 못하고 그 집 살림도 모르니까 온통 서툴렀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시면서 가르쳐야 할 것이 많다고 투덜거리시고 남편은 시아버님과 거실에서 TV 보면서 하하호 웃고 있는데 어찌나 얄밉던지 그렇게 저녁 식사하고 과일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달력과 종이 한 장을 갖고 오시더군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것부터 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종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온 가족, 친척 생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제사 날짜들도 비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남편이 저에게 이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제사 같은 것도 어떠한 언질이 없었고요. 그리고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집은 아주 뿌리가 깊은 집안이야. 그러니 제사는 목숨처럼 챙겨야 한다. 쌍놈집 아니나 제사 안 하는 거야. 너도 그 정도는 알고 있지? 라고 하셨었죠. 그런데요. 제사가 명절을 제외하고도 10번 이나이었습니다. 얼결에 그 종이를 받아들고 신혼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죠. 결혼 전에는 이런 말은 없지 않았냐고요. 게다가 요새는 종갓집들도 이렇게는 제사를 안 지낸다는데 종갓집도 아닌데 웬 제사가 이렇게 많냐고 남편이랑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천하태평하게 말하더군요. 자기야 처음 몇 년이나 그렇지 계속 이해하시겠어? 아니 그리고 그까짓 제사 음식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를 난리야. 국 끓이고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뭐 그럼 되는 걸로 벌써부터 이 난리야 라며 되려 절 이상한 년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챙겨? 라고 하니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혼자서 다 했던 일이고 심지어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데 결국 그날 대판 싸웠지만 부모님 꺾고 결혼했었기에 친정에 어떠한 한탄도 못했습니다. 그저 혼자 속 썩을 뿐이었었죠. 설마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받아온 날짜대로라면 챙겨야 할 행사가 1년에 20번도 넘는 셈인데 설마 시어머니께서 그걸 다 하라고 하진 않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건 저의 큰 착각이어서요. 맨 처음 사건은 첫 제사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사 일주일 전부터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며느리 드리고 첫 제사라 다를 기대가 많으시니까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야 하니까 준비 단단히 해라. 대충 할 생각이면 애당초 접어라. 라며 엄포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전 어머님께 네? 그런데요, 어머니. 제가 그날은 일을 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맡고 있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만 쏙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었거든요. 어느 회사원이 제사 때문에 휴가를 쓰겠습니까? 휴가 쓰기 어렵단 얘기하자마자 전화통에서는 불이 나더군요. 시어머니가 별의별 상스런 말을 섞어가면서 저를 비난하시는데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제사가 먼저지 네 일 따위가 뭐라고? 나만 돈 버니? 우리 아들도 돈 버는데 더 따위가 버는 돈이 그리 대수니? 고가 몇 푼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더 그렇게 배웠니? 너희 집에서 그 따위로 조상 모시라고 가르쳤어? 엉엉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일 빼기가 힘든데 어쩌냐고요. 그랬더니 남편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그럼 밤에 가서 새벽까지 도와드리고 낮엔 일 나가고 밤에 다시 와야지 뭐. 라고 남편이 말했더니 뭐. 그렇겐 못해. 밤을 새서 하라고? 우리 엄마는 시집와서 첫 제사는 혼자서 다 지냈다고 하시더라. 근데 너는 엄마랑 같이 하는 건데 그게 뭐가 힘들어? 그놈의 울엄마 타령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졌었지요. 나중엔 울엄마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쨌든 첫 제사는 제가 간신히 연차를 써서 새벽부터 밤까지 꼬박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음식이 서툴다면서 옆에서 계속 불평불만이셨죠. 그 이후에도 제사나 집안 행사로 인해 갈등은 계속되었어요. 늘 지는 건 당연히 제 쪽이었습니다. 남편은 방패막이 전혀 되어주지 못했고 저는 혼자 속 썩으면서 살았지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몇 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와 제사에 저는 그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옛말에 시어머니 치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더니 그게 제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 얘기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우울해졌고 시어머니 번호가 핸드폰에 뜨면 눈물부터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울엄마 타령만 계속 지다이었네요. 어린 부인이 속 썩어가는 건 안 보이고 그저 울엄마 불쌍하다. 울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매일 어머님 역성만 들더군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보기에 어머님 기력으론 200세까지는 거뜬히 사실 것 같았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라통이 터지고 집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제가 멍청한 년이었죠 뭐.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인데 어떻게든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을 갖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이었죠. 남편 나이가 이미 30대 중반이니 무엇보다 아이를 빨리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혼 초부터 시도를 남편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이 가지라고 난리고 남편 본인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관계를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날짜 계산해서 오늘 하자고 그러면 버럭 화를 내면서 그런 말 좀 하지 마. 부담되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자고 강요를 하면 너무 힘들어라며 면박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날짜에 맞춰 관계를 가져야 아이가 생기기는 것 아닙니까? 본인도 아이를 원하면서 관계를 하자고 하면 화를 내니 어떤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어찌 설득해서 침대로 가면 남편은 번번이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관계를 하다가 항상 중간에 실패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발기부전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에게 비뇨기과를 가보자고 했지만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런 얘긴 하지도 말라고 버럭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2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요. 차라리 산부인과를 가서 T인공수정이라도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계속 자신에겐 문제가 없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던 중 속이 썩는 건 저뿐이었죠. 시댁에서 저를 하도 들볶고 난리였으니까요. 그날도 제사 지내러 온 저에게 계속해서 손주 보고 싶다고 손주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웃어 넘기다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말들을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남편 때문에 저만 잔소리 들어야 하나 싶었네요. 그래서 불쑥 시부모님 앞에서 한마디 했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줘. 어머님 아버님 진철씨가 발기부전인데 윈수로 아이를 갖나요? 라고 했고 제 말에 꽤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다음날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어찌된 일이냐고 난리 쳤다고 하셨대요. 집에 온 남편은 펄쩍펄쩍 뛰면서 쪽팔리게 엄마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그리고 나 발기부전 아니라고? 오빠, 어머님 아버님도 아셔야지. 실상은 오빠가 잘 안 되니까 아이가 안 생기는 건데 어머님은 항상 내 탓만 하시잖아. 라며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빚어가지고 며칠 동안 저랑 말도 안 하고 거실에서 자더군요. 저도 그러거나 말거나 내버려뒀습니다. 며칠 후 시댁 가던 날에도 저희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그날 시부모님이 호출하셔서 아침부터 움직였거든요. 아마 그날 일로 꽤나 쏙 끓이신 모양이신데 아버님이 남편 보고 등산 가자면서 남편 데리고 나가시고 저는 시어머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결혼 후 처음으로 제 눈치를 보시더군요. 솔직히 창피했지만 말을 잘했다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 아가야. 남자들은 컨디션 따라 그럴 때가 있단다. 네가 잘 달래봐야지 어쩌겠냐. 네가 좀 분위기를 잡아봐. 남성 기능도 어찌 보면 여자 능력인 거 모르냐. 라고 하시는데 역시나 남편의 발기부전도 결국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라고 뭘 안 해봤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말을 쓸 수 없지만 저도 별의별 짓 다 해봤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시어머니와 하는 것도 너무 싫어서 그냥 내내 하고 대화를 대충 끝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저에게 예전과 다르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아마 시아버지에게 뭔가 들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부부관계에 조금은 진전이 오나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를 퇴근할 때마다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했는데 점점 그 느낌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서워서 자세히 볼 생각은 못했지만 완중년 남자가 계속 따라붙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워낙 흉흉하니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는데 너 요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면 그냥 네가 가는 길이 그 사람도 가는 길이겠지라고 하길래 아니야 분명 누군가가 따라붙는 것 같다니까. 참나 누가 널 괜히 따라다니겠냐. 네가 뭐라고 네가 연예인이라도 되냐? 라는 남편의 말에 정말 서운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본인의 아내가 무서워 말하는 건데 남편은 저를 정신병자인 것 마냥 취급을 하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아무튼 경찰에 신고해볼까도 했지만 무슨 증거도 없이 신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제가 뚜렷한 증거를 잡는 방법밖엔 없었죠. 그날도 집에 돌아오는 중에 제 뒤에서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용기였는지 저희 집 주차장에 슬쩍 몸을 숨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남자가 저희 집 앞에서 두리번 거예요. 그 순간 용기를 내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요.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세요? 라며 소리를 빽 질렀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저를 따라다니던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세요? 지금까지 저를 미행한 사람이 아버님이셨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은 그게 이 근처를 지나다가 그게 시아버지가 더듬더듬 변명을 했지만 저는 너무도 불쾌해서 다그치고 말았어요. 아버님 도대체 왜 저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 시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님, 아버님, 남편 저 이렇게 넷이 모였습니다. 일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저희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셋이서 꾸민 일이었지요. 제가 남편에게 자주관계 횟수나 방법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니 남편은 제가 혹시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했답니다. 남편보다 12살이나 젊은이 혹시 다른 남자에게 한눈을 팔 수도 있지 않냐면서요. 셋이서 그 얘기를 하다 결국 저를 미행까지 했던 겁니다. 저는 그가 막혔습니다. 어쩔 서로 말릴 생각은 안 하고 제 미행을 했다는 것인지 이 사람들 머릿속엔 대체 무슨 생각이 들은 건가 싶었어요. 제가 화를 버럭 내자 처음엔 미안하다고 사과하던 시어머님이 불쑥 이러시더군요. 그래도 아니면 됐지 뭘 그리 화를 내니, 우리가 무슨 죄니? 어머님 이게 아니면 될 일이에요. 오빠도 그래. 어떻게 아버님 시켜서 날 미행할 생각까지 해? 라고 하니 아와 풀어 아니니까 됐잖아. 라며 그렇게 일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제 맘속에 앙금은 남아있었죠. 그 이후로는 남편과 관계를 하고 싶은 생각도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아 남편이 집적거려도 제가 늘 시큰둥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초조해하더군요. 하루는 자는 저를 깨우더니
남편이 벌컥 화를 내더군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애기는 언제 가질 거고? 엄마 아버지 기다리시는 게 생각 안 해? 저는 대꾸도 하기 싫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더 가관이더군요. 너 혹시 진짜 바람 피우는 거 아냐? 그 말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진짜 의처증이야. 왜 이래? 너 요새 일식도 가고 자꾸 늦는다고 그러더라. 일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네가 무슨 할 일이 그렇게 많다고. 밑도 끝도 없는 의심에 어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도 대판 싸우고 엉엉 울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너무도 결혼이 후회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시댁에서는 끊임없이 저를 불러 재산이 행사니 하며 부려먹었습니다. 말이 며느리지 저는 그 집 하녀나 다름없었습니다. 낮부터 술상 벌이면 저는 끊임없이 안주거리를 해다 시아버지와 친척들께 갖다 바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닥 안 하셨어요. 며느리 드렸는데 이제 본인은 할 거 없다. 이런 식이셨지요. 저는 갈수록 메말라 갔습니다. 결혼할 때 55kg이었던 몸무게도 45kg까지 말랐습니다. 그렇게 말랐는데도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제게 어디가 아프냐는 말도 안 했네요. 하루는 저녁 늦게까지 제사를 지내고 바로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돌더군요. 그 순간 쓰러졌고 정신이 들고 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급히 저희 남편에게 연락을 했었죠. 눈을 떠보니 남편이 의사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푹 쉬라고 하세요. 쓰러진 건 영양실조 때문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밥도 먹기 싫어서 늘 건너뛰곤 했거든요. 이 얘기를 알게 된 저희 부모님이 당장 고향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명절 때도 가보지 못했던 친정이었습니다. 시집살이 때문에 내내 명절을 시댁에서만 보냈고 늘 이 바쁘고 주말도 시댁에서 보내다 보니 부모님 뵌 적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안 되었었죠. 부모님은 오랜만에 보는 제 모습이 너무 말라있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요새 임신 준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봐. 그냥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며 이러시더군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쉬면서 몸 좀 만드는 게 어떠니? 대체 이게 뭔 꼴이야? 뼈밖에 없네. 어휴 옆에서 듣던 남편이 그 말에 동조하더군요. 장모님 말대로 이제 회사는 그만둬. 내 월급으로도 먹고 살 수 있잖아. 꼴에 좋은 남편인 척하는 게 어찌나 짜증나던지요. 그렇지만 저도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는지라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저 그때는 임신이고 뭐고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쉬게 안 두는 건 시댁이었죠.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니 더 자주 불러대고 더 자주 저희 집에도 오셨습니다. 쉬는 게 아니었죠. 불쑥불쑥 오셔서 벨도 안 누르고 들어오셔서 제가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출근시키고 집안 청소하고 장을 보러 갔다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라 빌라 앞에서 재활용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사 온 옆집 남자분께서 말을 거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몇 마디를 나눴습니다. 동네에 마트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님이 불쑥 나타나셔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남자는 누구고? 당황한 남자분이 얼른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와서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시아버님은 마치 증거를 잡았다는 듯 흥분하시며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남편이 당장 달려와서 저에게 마구 폭언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느니, 어린 년이라 바람필 줄 알았다느니 하면서요. 시어머님도 오셔서 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멀쩡한 내 아들 정력이 약하니 어쩌니 하더니 네가 딴 놈이랑 놀아나느라 그런 거지. 생각해보니 제가 남편 정력이 시원찮다고 한 그날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더군요. 세 사람의 생각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정력이 별로 젊은 제가 다른 남자와 놀아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럴 생각도 없었고 시댁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기운도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마치 남자와 얘기 나는 게 결정적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불륜녀로 모시더군요.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간신히 시부모님 돌려보내고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꿈쩍도 않더군요. 이혼,
내 사전에 그런 건 없어. 이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바람 피운다고 의심은 하면서 이혼은 또 하기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저희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희 집 앞이니까 문 열어라. 문을 여니 엄마가 보자기에 이런저런 반찬을 바리바리 싸갖고 오셨더군요. 제 몸이 허하다고 가진 보양식을 싸오셨더라고요. 그 음식들 하나하나 보는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엄마, 너 왜 울어? 무슨 일 있니? 결국 그동안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때가 결혼한 지 5년 되어갈 시점이었지요. 신혼 초부터 시댁에서 겪은 시집살이를 제사가 10번이고 행사 때마다 불려가 음식 준비며 청소며 전부 제가 하고 하지 않으면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폭언들 남편은 방관하고 최근에는 의처증까지 생겨서 셋이서 저를 미행하고 급기야는 이웃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다는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얘기를 듣는 우리 엄마 표정이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그런 얘길 왜 여태 한 번도 안 했어? 왜? 엄마 아빠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했는데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미안해 엄마. 그렇게 펑펑 우니 저희 엄마도 펑펑 우시더군요. 이 미련한 거사. 우리한테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엄마는 알아서 다 처리하겠다며 부득부득 일을 가시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다음 날이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남편과 시댁에 갔었죠. 한참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세차게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뭔가 느낌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자 저희 엄마,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사부인,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죠. 저희 엄마가 다짜고짜 이러시더군요. 저희 다 상이 끝났습니다. 이제 딸 데려가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저희 딸 그만큼 부려먹고 그만큼 괴롭히셨으면 이제 됐습니다. 저희 딸 도로 데려가겠습니다. 시댁에 모인 친척들 앞에서 저희 엄마가 통보하듯 말하고 제 앞치마를 벗겨서 던지셨어요. 남편은 그저 황당한 듯 뻥쪄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와 제 앞을 막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럼 애들 이혼이라도 시키시겠단 겁니까? 저희 딸 이렇게 남의 집에서 하녀 취급받으라고 결혼시킨 거 아닙니다. 이혼 절차 정식으로 밟지요. 아니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굴 이혼시켜? 라며 시어머니가 분을 모시겨 악을 빽 쓰더군요. 그 순간 저희 엄마 눈에서 불꽃이 일었습니다. 친척들 술상으로 뚜벅뚜벅 가더니 술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더군요. 와장창 그릇이 깨지고 음식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친척들이며 시어머니며 난리가 났지요.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이런 상놈도 안 하는 짓거리를 어디서. 라며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저희 엄마가 지지 않고 쏘아붙이셨어요. 그래 이년아 우리는 상놈의 집구석이다. 아니 근데 이년놈들은 머릿속에 무슨 티 생각이 들었길래 멀쩡한 내 딸 의심해서 미행하고 다니는 거냐? 모인 친척들이 저와 남편을 보면서 웅성거렸습니다. 아마 그런 속사정은 몰랐겠지요. 너 구실도 못하는 주제에 내 딸을 감히 데려가. 라며 저희 엄마가 남편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웃집에서도 시댁에 뭔 일이 생겼는가 싶어 구경을 나왔고요. 저희 엄마는 더 들으란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발기부전에 의처증까지 있는 놈한테 내 딸 못 맡겨. 그저 아들이라면 껌벅 죽는 저희 시어머니 그 소리 듣고 참으실 리 없었죠. 저희 엄마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더군요. 그 순간 저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힘이 생겼는지 저희 엄마한테 붙어있던 시어머니를 떼어내고 파기를 갈겼습니다. 저한테 따귀를 맞으니 정신이 없는 듯 시어머니가 컥컥 소리를 내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이번엔 남편이 달려들자 저희 아빠가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이놈아, 어디 내 딸한테. 평생 시골에서 농사지은 저희 아버지 동네에서 힘세기로 유명하셨죠. 남편 따위 간단하게 제압하시더군요. 우린 상놈의 집구석이라 양반집과는 못 어울리겠네요. 잘 먹고 잘 살아보슈. 저희 엄마 이렇게 말하고 저 끌고 아빠와 나오셨습니다. 나오자마자 차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죠. 돌아오면서 엄마가 이러시더군요. 인생 길다. 이혼이 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죽을 일도 아니야. 그렇게 저희 가족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갈라섰습니다. 그 사람도 질렸는지 쉽게 이혼을 해주더군요. 저와 헤어지고 나서는 혼자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40 넘은 남자가 쉽게 장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몇 년 후 소개로 만난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쪽도 이혼 경력이 있고 아이는 없는 상태였죠. 지금까지 현재 남편과는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네요. 아이도 금방 들어서서 그 아이가 중학생이고요. 악몽 같았던 그 시절 저희 부모님이 절 살려주셨죠. 추석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저희 엄마와 저는 이제 그때 일 떠올리면 웃기까지 하네요. 세월의 힘이 그런 것인가 싶습니다. 예, 아가야. 남자들은